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사회가 제공하는 질서, 그 룰에 맞춰서 나름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질서를 꾸준히 어지럽히던 세력이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결국엔 거짓 선동을 일삼던 그들이 이 사회의 주축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주인공이 된 세상이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가는 양상입니다. 오늘 한 방송인의 시점에서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인 김영민, 저 역시도 다들 그렇듯 성장기를 보내면서 적성과 재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조성된 시장 속에서 내 포지션을 찾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경쟁에 임하는 일, 다들 그렇게 삽니다. 저 같은 경우엔 라디오 게스트 시장에 진입하고 스탠드업 코미디 시장에도 진입을 했죠. 롤모델을 바라보고 기본기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감독님과 스태프들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소리내서 신문 읽고 롤모델로 설정한 사람의 방송을 받아 적어가지고 연습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생민 선배가 비디오 소개하는 걸 많이 받아 적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게스트를 하다가 인정받으면 게스트를 많이 하게 되고요. 게스트를 많이 하면서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면 DJ가 휴가 갈 때 대타로 DJ도 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DJ를 시켜도 소화를 잘하네. 그럼 개편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 프로그램이 청취율이 올라가면 자리 잡고 떨어지면 하차하기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돌아가는 곳이 방송계입니다. 치열함은 냉혹하지만 그 치열함이 품고 있는 저변, 그 경쟁, 그게 이 산업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방송계의 그 오랜 질서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송계에선 이런 자주적인 썰도 돌기도 했어요. TV 시사는 얼굴 알려진 좌파, 라디오 시사는 얼굴 안 알려진 좌파다.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게 아닌 게 정권이 교체되더니 SBS에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이명박근혜 타령하다가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정봉주 사건을 옹호하면서 논란이 되죠. MBC는 또 환상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주진우, 김우성의 스트레이트, 또 이명박근혜 타령하다가 나경원이란 정치인만 몇 주간 다뤄서 논란이 되죠. KBS는 아예 김제동을 앵커로 포장합니다. 오늘 밤 김제동. 라디오 뉴스는 김용민과 주진우를 연달아 배치하죠. 저널리즘 제이라든가 역사저널 그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공중파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편향적인 역사관들이 쏟아집니다. 세월호 추모 공간이 왜 광화문에 있어야 되냐는 외신의 지적에 그럼 이순신 장군은 왜 거기 있냐고 반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문제 발언을 했던 최욱이라는 분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초등학생에게 이명박 박근혜 중에 누가 더 나빠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개편이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방송국은 성과에 따라서 봄 개편, 가을 개편 두 번의 칼바람이 불던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방송국은 유난히 평화로워요. 뉴페이스를 밀어서 안 뜨면 또 다른 사람을 밀고 그러한 성과 경쟁을 통해서 시청자가 가장 좋아하고 광고주가 가장 만족하는 카드를 들이미는 게 방송국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밀어서 안 떠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시청률이 저조해도 사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광고 수익이 줄고 적자가 커지면 시청률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저들에게는 봄 개편도 가을 개편도 없죠. 정계 개편만 있을 뿐이죠. 좌파 팟캐스트 MC들에게 유재석급 스케줄 만들어주고 밀어도 안 뜨는 사람들을 국민들에게 5년째 들이밀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 보고 계십니까? 시청자의 권익 누리고 계십니까? 정치권은 그리고 범야권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죠. 정치권은 이 화이트리스트 사태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만행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두 명 걸러내는 정도가 답니다. 싱글벙글쇼 강석 자리에 매불쇼에 정영진을 넣겠다라든가 거리의 만찬 양희은 박미선 자리에 낙곰수 김용민을 넣겠다. 이럴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두 명 걸러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온 나라를 다 털어먹는 동안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죠. 이 사회를 지탱하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섭외가 된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노력을 하면 잘 될 수 있다. 각 분야에 놓인 그 희망의 사다리들이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난해 방송 3사, 4사, 5사를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들을 쫙 리스트업하면 그 성공의 비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분만 소개해볼까요? 지난해 정말 많은 방송사를 돌면서 핫하게 떠올랐던 이 패널. 헬마우스라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라고 하는데 TBS, CBS, MBC, KBS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공영방송에 임하는 동안에 방송에 피해 줄까봐 싸이월드에 욕설 비속어 한번 안 쓰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개인 채널에서 쌍욕하고 살아도 공영방송의 품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주 쿨한 세상이 온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분의 방송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안 되는 발음과 습관적으로 구사하는 비문, 저도 그런 유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언어적인 습관들을 고치고 나서야 방송에 써주던데 원래 방송 그렇게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KBS는 유독 엄격해서 저도 KBS 한국어팀에서 하는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엔 그런 교육 안 합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방송국은 방송사 간의 청취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두 채널에 겹치게 출연하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방송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치열한 경쟁이 국민에게 다양성이 되고 선택권이 돼서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그 모든 혜택을 국민들이 누려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라는 게 탄생하고 나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두 개 방송사에서 동시 DJ를 합니다. 게다가 주진우라는 사람은요. 5시에 KBS에서 방송을 하고 7시에 끝나서 8시에 또 TBS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15년간 방송을 하면서 지켜봐온 DJ와 MC는 충분히 일찍 와서 제작진과 미팅하고 방송 준비하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는 김성주 아나운서도 그러했고 이문세 선배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씨의 스케줄은 이동해서 바로 앉아서 읽어야만 가능한 스케줄이죠. 뭐 방송 천재라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예전에는 뉴스나 시사를 할 때 중립적인 척이라도 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뭘까요? 극단적인 역사관 주입이죠. 그리고 그 극단적인 역사관을 주입하는 사람들은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뭡니까? 잭팟이 터지죠. 한 분만 소개해볼까요? 심용환이라는 분 아십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냥 역사교육과 학사인데 역사교육연구소 소장도 하고요. 성공회대학교 교수도 하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냅니다. TBS에서는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얼굴 걸고 역사방송도 제작하죠. 그걸로 부족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사업도 딴에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가장 약한 걸로 잠깐만 보시죠. 이승만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정말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력을 잡는 데까지 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셨죠. 네. 헌법도 뜯어고치고 뭐 누구도 막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저 이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건 소신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행동이죠. 저도 공공사업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싶고요. 제가 연마한 재능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4시 10분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방송국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저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제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더 성장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하는 많은 방송인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좀 들어가야겠습니다.